안녕하세요. 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입니다. 여러분은 퇴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퇴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퇴사를 당하는 사람도 있죠. 퇴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퇴사를 당하는 경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좋은 퇴사, 안 좋은 퇴사를 구분할 수 없죠. 여기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잘 퇴사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사를 한 사람은 후임자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좋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후임자가 재임자를 좋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 실적을 드러내려면 재임자를 까내려야 자기가 뛰어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사자는 이미 퇴사를 해서 자기가 버는 데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사 의사는 최대한 빠르게, 퇴사 시점은 최대한 늦게입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직원의 퇴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빠르게 메꾸는 게 인사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력직은 후임이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근무하는 동료 중에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사람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직종, 비슷한 경력, 비슷한 지역, 즉시 입사 가능, 이런저런 것을 따지면 정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고를 띄우고 이력서를 접수하는데 일주일, 면접 보고 조건을 맞추는데 일주일, 이렇게 잘 흘러갔다 해도 그 사람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입사하기 쉽지 않죠. 이런저런 거 따져봤을 때 최소 2달 전에는 퇴사 의사를 밝혀야 제대로 된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직해야 할 회사도 사람이 없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입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퇴사 의사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A이자 남아있는 동료의 배려 아닐까 합니다. 둘째, 인수인계는 관련자와 같이 인수인계하자입니다. 대타가 구해지면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 구하는데 2주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2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2주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연월차가 많이 남아있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 며칠이라도 휴가를 갔다 오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다고 해도 일주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몇 년간을 쌓아온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오픈 이슈까지 그 많은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 파일을 정리하고 목차를 정하고 뒷사람이 파일을 찾았을 때 금방이라도 찾을 수 있게 백업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수인계는 신규 입사자와 같이 단 둘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100%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후임자가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전화해서 인수인계를 왜 안 해줬냐고 재임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재임자는 뭔 소리냐고 팔짝 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증인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를 가능하면 본인, 후임자, 업무 연관자 이렇게 3자가 같이 해서 인수인계서에 각각 사인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고객과 관련된 이슈가 생산팀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 퇴사하는 영업직원, 후임자, 생산팀장 이렇게 3명이서 인수인계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자기가 까먹고 빼놓은 인수인계 사항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면서 빈틈 없이 인수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임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내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퇴사했던 담당이 정리했었던 업무를 후임자가 또 해달라고 합니다. 협업부서들은 퇴사했던 담당에게 모든 자료, 모든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안 받았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있던 자료를 찾아서 다시 보내던가 아니면 그 자료를 폐기했다면 다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3자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나가더라도 적금 만들지 말아야입니다. 세상은 정말 좁습니다. 만약 자기가 그 안에서 몇 년간 일을 했다면 그 업계에서 많은 사람과 안면을 쌓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퇴사한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까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그 쌓아놨던 관계를 굳이 허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거의 말년병장이죠. 누가 건드는 사람도 없고 인수인계만 잘하면 일 잘했던 사람으로 남는데 과거의 추억을 곱씹으면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싫었던 말이 딱 2개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윗사람이라서 어떻게 말은 못했지만
만약 동료나 직원들이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심하게 질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남을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남을 돕지는 못하지만 해치지는 말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만 알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혼자 일하는 회사도 아닌데 나만 알면 된다라니,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모든 고민, 모든 어려움들을 다 뒤집어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주는 게 진정한 동료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남을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짚어 보더라도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퇴사 의사 전달에서 퇴사 확정까지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정확하게 둘이서 하지 말고 항상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고 인수인계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퇴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퇴사하지 않고 한 회사 다니면서 인정받고 쭉쭉 잘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이직한 회사의 첫 출근 시 느꼈었던 감정과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이제까지 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이었습니다.